먼저 적봉 유경훈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갈 텐데 뭐 함세희 전문가님께서 순위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네. 하셔서 제가 이번에는 순위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종목들 잘 보셔야 될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도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대형주 중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메일유업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메일유업이라는 회사가 이제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초에 이제 재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감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뭐 차 한 대 값이 날아가고 와장창 이제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이 반전의 모습들을 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포착이 좀 되면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관심주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종목을 주가를 사실 보게 되면은 처음에 재상장이 들어갔을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이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네.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사실 중간중간에 매도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는 가운데서도 매수를 했지 팔진 않았는데 지금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계속적으로 물량을 팔고 있고 설마 이 물량이 수익 보고 있는 물량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처음에 재상장 기대감에 올라탔다가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주가가 20-30% 빠져버리니까 더 이상 답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 들어서 지난주하고 그 전주까지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매도 물량이 쏟아졌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걸 누가 다 가져갔나 보니까 일부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뭐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투신 그리고 뭐 보험 쪽 그리고 뭐 외국인들도 편입을 일부 들어간 모습들인데 그 개인들의 매도 물량들을 받아갔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의 이제 바닥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인들의 보유 물량이 정말 줄어들과 동시에 신용잔고 역시도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이 종목을 신용으로 매수했던 개인들이 로스컷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이거 못하겠다 해서 중간에 빠져나간 걸 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바닥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역시도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아직 뭐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HTS에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죠? 근데 이 종목 이거 분석을 해보시면은 이번에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이미 어떤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실적주를 타는 게 사실 늦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네. 실적주 이미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은 아직 안 올라간 거기 때문에 마지막 올라갈 수 있는 2분기 실적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가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종가가 76,900원에서 종료가 됐는데요. 조금 더 밀리면 사보시죠. 76,000원 이하 매수로 매수가를 네.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8,500원 이 자리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구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대응하셔가지고 꼭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그런데 이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재상장한 지 2달이 채 안 된 종목인데다 대형주인데 그럼 빠른 시세,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요거 말고 다음번에 드릴 종목이 조금 이제 가벼운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우리가 넷마블 게임즈가 그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빠른 시세를 낼 거라고 사실 생각 많이 못 했었거든요. 뭐 이마트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메일유업 매수가 76,000원 이하였고요. 목표가 85,000원, 손절가 7만 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사임당 함소회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 좀 확인해 볼까요? 저는 오늘 브레인 콘텐츠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이슈를 받았다가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키오스크 관련주로서 이제 어제 오늘 이제 꾸준히 이제 10% 이상의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이 키오스크 관련주였습니다. 키오스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저임금을 이제 인상을 한다는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그렇다면은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어떠한 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뭐 자동 거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인 환급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자동화 관련된 시스템을 이용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저는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고 요즘에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반영되는 종목들 실질적으로 이게 테마로 형성이 됐을 때 앞으로의 이제 기업의 가치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이 잘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오스크 관련주를 꼭 눈여겨보시라고 해서 이 종목을 들고 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이제 사업 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 복권 관련된 이제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가 이제 그 이 환급 시스템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키오스크 관련주 중에서도 아직 상승폭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고요. 지금 뭐 해외에 있는 이제 법인들이 지금 꾸준히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도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증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종목을 좀 눈여겨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을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브레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으로 최근에 관련된 기사 그 자회사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이제 네. 9월 19일 날에 신규 상장을 하는데 이 이슈에 맞춰서 한번 상승을 하고 이제 단기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천천히 우상향을 하면서 단기 평선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수급이 좀 원활하게 그렇게 들어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을 지지받는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브레인 콘텐츠 역시 다음 주까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은 솔직히 뭐 재료를 뜯다 보면은 뭐 관광 수혜주로도 있고, 예. 그다음에 해외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세금 리펀 같은 이제 그런 사업 분야도 이제 영위하는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뭐 테마로서는 굉장히 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 종목을 오늘 이제 뭐 상한가 간 종목을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이 열려 있는 중간에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종목을 이제 차트상으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종목은 뭐 기업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충분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털 예. 사이트를 이용하시고 저는 좀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일봉상으로는 지금 단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6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거래량 들어올 때 상방으로 이제 그 형성되어 있는 저항대는 충분히 이제 돌파해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다음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상방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제 61선과 이제 맞물려 있는 이제 저항 구간, 지지 구간을 이제 돌파함에 따라서 어떤 시세를 줄지 굉장히 궁금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저는 포토에 담기로 진행을 했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26일선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는 1,155원대를 이제 매수가로 잡았고, 근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이제 열려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1,360원대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1,360원대를 이제 잡아드리겠고, 네. 네. 1,360원대가 이제 상방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강력한 저항대. 이 구간을 잡아드렸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손절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한 1,080원대. 이제 하방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 1,080원대를 손절가로 잡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키오스크 관련주이면서 또 단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었죠. 브레인 콘텐츠 살펴봐 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배틀 종목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이런 가격 전략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적봉 유경훈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종목 찾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좀 작은 종목입니다. 앞서 이제 좀 덩치가 되게 묵직한 중형급의 종목을 드렸다면 중량급이라면 이번에는 라이트급입니다. 이 종목은 네.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이고요. 코스닥에 있는 가블메탈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어요. 사실 가블메탈이 이제 예전에 이제 뭐 테마주로 한번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저는 단순히 테마주로 보는 것은 이 종목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뭐 계산기로 쓰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이렇게 장래성이 좀 있는 종목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일단 가블메탈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을 비롯해서 뭐 해외 이제 유수의 대기업들이 그동안 이제 가전제품 기업들 위주로 해서 지금 이제 자동차 쪽으로 진출해서 차량 전장화라는 부분들, 요즘에 굉장히 뉴스만 치면 나오는 것이 자율주행차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차량 전장화, 결국에 이제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핫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가블메탈이 바로 그런 차량용 그런 어떤 전선 부품이라든지 전자 제어 장치 같은 것들을 만드는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로서 앞으로 좀 유망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차트부터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이해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작년에 이 종목이 한참 테마주를 엮였을 때 6,891원까지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완전히 고가를 만들었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로 주가가 뭐 감자도 있었고 유상증자도 하고 여기저기 뭐 폭격을 맞으면서 완전히 바닥까지 2,000원까지 조정을 받았었는데 2,000원대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4,000원 부근까지 100% 상승을 보였던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이라는 이슈입니다. 과연 이 물량을 누가 받아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뭐 결과적으로는 회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좀 일단락이 됐어요. 근데 예전 금액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전히 이 종목은 예전에 비해서 반토막 이하 구간에 있는 상당한 저평가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매각이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이 이슈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주가는 또 강하게 한번 올라갈 거로 생각이 돼요. 일단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의 물량이 물론 이제 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맞긴 한데요.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28%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각이 되든 안 되든 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실적이라는 건데 작년에 실적이 돌아오면서 올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 이제부터 요 금액 잘 보셔야 되는데 예. 약간 밀리면 들어가시고요. 2,800원 이하를 매수가로 잡아드릴게요. 2,800원 이하 매수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원으로 설정 드리겠습니다. 네, 적봉 유경훈 전문가님의 두 번째 수익률 배틀 종목은 가불 메탈이었습니다. 매수가 2,800원 이하, 목표가 3,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신사임당 함소회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저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AD칩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도 순환매가 한 번씩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무방에서 추천드렸던 뭐 DST 로봇이나 이런 종목들, 이제 뭐 로봇 주들이나 이제 뭐 AI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율주행차 약간 핵심 머리 수뇌부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중앙 처리 장치 식으로 이제 MCU 반도체, 초경량 반도체를 이제 이번에 그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뭐 사물 인터넷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그냥 좀 이 종목을 뽑아온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이제 고점 대비 이제 꾸준히 이제 꾸준히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 없이 빠진 종목들, 거래량 없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는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매집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는 종목들이 시세를 줄 때 굉장히 세게 시세를 줍니다. 이 종목을 좀 분봉상으로 좀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분들만 딱딱 봤을 때 지금 이제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정을 받는 구간이나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그 종목들이 잠시만요. 네. 자, AD칩스 살펴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4%도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죄송합니다. 이 종목이 이제 그 올라갈 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빠질 때는 이제 매도세가 많이 붙지 않았다. 그러니까 매수하려는 주체 대비 매도하려고 하는 주체가 굉장히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 종목의 이제 저항대 이제 3,480원대 여기 구간을 이제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돌파를 하고 지금 안착을 해서 지지를 받고 가고 있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는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단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정배열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제가 매매를 했을 때 다음 주까지 승부를 볼 수 있는 승부주 중에 하나로서 이제 판단됐기 때문에 편입을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제 계속 매도를 안 하겠다는 매도를 안 하겠다는 의미로 지금 짧게 잡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00원대 한 20원 정도 빠졌을 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 좀 높게 잡았습니다. 이제 상방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제 저항대인 이제 4,500원대까지 이제 저는 이제 바라보고 갈 예정이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저항대 구간 부분이 3,250원대를 이제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 좀 불안정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단기 바닥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함수의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 AD10였습니다. 매수가 3,600원 이하,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250원 제시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각각 두 종목, 총 4개의 종목을 살펴봐 드렸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섹터가 좀 겹치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상대방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없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폭 유경 전문가님은 네. 신사임당 함소의 전문가님의 오늘 관심 종목 두 종목 가운데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신지 좀 날카롭게 질문 도와주시죠. 첫 번째 이제 뭐 브레인 콘텐츠를 좀 보고 싶은데요. 네. 뭐 평소에 좀 복권을 좀 많이 사시나 봐요. 이런 거 가지고 오신 거 보니까 지난번에는 그 다단계 회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좀 건강 내심 관련 놀랐는데, 식품, 그렇죠? 네,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제 브레인 콘텐츠 한번 좀 볼게요. 뭐 회사는 나쁘지 않은 부분인데 사실 네. 저도 이제 예전에 괜찮은 종목이고 이거는 이제 바닥에서 사 모아놓으면은 한 연말쯤에는 좀 큰 시세가 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코멘트를 한번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사실 이제 그만큼 저는 이 종목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가져왔을 때 좀 어울리는 종목인데 좀 가지고 오셔서 좀 수익률에 대한 그런 것보다 좀 갑자기 네. 좀 이렇게 방어 태세로 전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종목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네. 매도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긴 갈 그래요? 테지만. 그래서 좀 느리게 갈 것 같다는 좀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네.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이 종목이 어떤 테마고 어떤 업종이고 어떤 사업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에는 우리 계좌에 수익을 내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저는 제 기술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단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있고 상방에 형성되어 있는 저항대를 꾸준히 터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다. 이 종목이 간다면은 제가 맞는 거겠죠. 네, 제가 맞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종목이 갈 수 있다고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갈 것이다라는 확신에 찬 답변 들어봤는데 또 반대로 저폭 유경훈 전문가님의 종목 가운데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저는 그 예. 메일유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도박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뭐 캔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작은데 그 요즘에 아무리 재무가 좋고 아무리 종목들이 좋더라도 이 종목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신규 상장주인데 이 종목이 상승할 거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따로 이제 믿고 가는 부분이 있나, 따로 저도 그게 좀 아는 재료가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두 좀 달이 채 안 돼서. 사실 이제 그 시간이 아까 별로 없어가지고 예. 막 PD님이 막 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저도 자세히 설명 못 드렸는데 네. 아직 이따 공개 방송에서 좀 설명 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메일 유업은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그 유당을 소화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락토프리라는 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쪽 시장에서 1등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유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네. 되겠고요. 뭐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락토프리 두 뭐 가지 소화 잘 키워드를 되는 우유도 보신다면 많고요. 그죠? 네. 저는 그거밖에 안 먹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시장에 대한 점유율 자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관심 종목까지 살펴봐 드렸는데요. 총 4개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높은 수익률 기록할지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